안녕하세요. 테이쌤입니다. 비대면 예술교육을 생각하면 위압감이 들고 피곤이 먼저 몰려와요. 예술가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걸 접근할 수 있는지 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술교육자들 안에 조금은 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하나의 어떤 숙제나 과제처럼 이렇게 불편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런 오해나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좀 풀어보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예술교육과 이러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네, 비대면 예술교육. 한마디로 만나지 않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그리고 교육 방식을 비대면 예술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매체나 방법들, 교수법들이 있고 그 중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닝, 그리고 모바일, VR,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특히 우리가 수학과학에 좀 약하기도 하고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에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닝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비대면 교육과 이걸 그냥 헷갈려 버리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출발이 자꾸 막혀버리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비대면 교육은 그냥 만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예술가들이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롱디 커플 이런 거 아시죠? 물론 가까이 사는 커플이야 맨날 보고 일반적인 데이트 영화 보러 가고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일반적인 데이트를 하지만 그 롱디 멀리 있는 커플들의 연애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찾아요. 카톡을 하든 시차에 안 맞지만 전화를 언제 한다, 혹은 영상 통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름의 방법들을 다 찾아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야 하는 건데, 때로는 예술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이 비대면을 온라인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닝으로 생각했을 때 예술은 그렇게 해서 가르칠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 일부 예술 교육자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만나고 원거리에서라도 멀리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이 예술의 힘으로 아이들의 그런 우울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상호작용의 어떤 결핍들을 채워주는 게 저는 그래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우편 시스템, 택배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지를 통해서 어떤 카드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오간다거나 어떤 활동지가 오간다거나 서로 그런 걸 체크해 주는 걸 받아보는 활동도 저는 아주 좋은 비대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전화요. 전화로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시죠? 전화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라디오도 이렇게 수신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CD나 혹은 어떤 MP3 파일을 만들어서 소리만으로 한번 들려주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상이든 줌이든 유튜브든 혹은 어떠한 매체들을 통해서든 또 비대면 수업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한 예술단체는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격상되면서 아이들을 보러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아이들도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그 예술 교육자 선생님들이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창문 안에, 아이들은 건물 안에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서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 앞에 있는 놀이터, 이렇게 공원 길 쪽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노래, 율동, 그리고 이렇게 국악기 가지고 놀이하는 것들을 같이 어떤 플래시몹처럼 이렇게 하고는 돌아왔는데 아이들도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거기를 다녀온 선생님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것 또한 저는 너무 좋은 비대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예술가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매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정확성을 가진 다양한 매체들, 뭐 편지, 전화, 온라인, 이메일, 뭐 혹은 뭐 수많은 어떤 택배, 뭐 이런 것들, 뭐 키트,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지만 재밌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스님의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법률 스님이 제가 만약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법문을 외운 다음에 5분 동안 붕 떠 있으면 아마 전 세계가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지 않겠느냐. 대단하다. 막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과 수백 명의 사람과 수많은 짐을 실은 비행기가 하늘을 그렇게 오래 떠다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모르면 두려워한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지 못했고 내가 이걸 아직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원리와 이 내용을 들어가서 결국엔 해보고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도 스마트폰이 좀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줌을 하라고 했을 때도 줌이 뭐야? 어떻게 깔어? 이게 돼? 하지만 또 막상 줌이라는 걸 활용해서 해보니까 이제 줌 활용하는 게 웬만한 우리 예술 선생님들은 크게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평생 학습, 우리 또한 평생 학습이 당연한 삶의 어떤 리듬이고 하나의 요소가 되었거든요. 그래, 나는 70, 80이 되어도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 비대면이라는 것도 형체 그리고 실체를 알고 나면 이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만큼 혹은 이 기회에 오히려 나만의 창의적인 비대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혹은 매체를 나의 작업과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거나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술교육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